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앙투안 갈랑이 어떻게 커피 역사를 왜곡했는지, 어떻게 커피 가짜뉴스의 원조가 되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앙투안 갈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갈랑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가 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일야화는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그럼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시겠죠? 맞습니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책입니다. 갈랑이 프랑스어로 원고를 썼고 1704년부터 1717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간행한 책 제목이 천일야화였습니다. 1706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영어식 제목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영어의 힘, 위력 때문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영어에 이어 1712년에 독일어, 1722년에 이탈리아어, 1732년에 네덜란드어, 1763년에 러시아어, 그리고 1768년에 폴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어 출판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200년 동안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아마 어디에선가 관련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작가 갈랑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출판하기 5년 전에 커피의 역사에 관한 글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커피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통해 먼저 유명해진 후에 아라비안 나이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관한 그의 책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커피 역사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한 첫 인물, 원조가 바로 갈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랑은 1646년에 프랑스 북쪽에 있는 룰롯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지금도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후 파리로 와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익힌 후 아라비아어까지 배웠습니다. 아라비아어를 배운 덕에 1670년에 오스만 튀르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 근무를 마치고 1673년에는 귀국길에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 즉 요르단, 레바논 등을 여행하면서 비문이나 문헌 속의 이야기들을 옮겨 적거나 아니면 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677년에 두 번째 레반트 지역을 여행했고 1679년에는 프랑스 동인도회사의 명을 받아서 그리고 루이 14세의 후원으로 세 번째 이슬람 지역 여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설화와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슬람 지역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갈랑은 이들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 그리고 이후에 구두로 전해 들은 자료들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집해온 자료에는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의 설화뿐만 아니라 커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논문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 커피의 기원과 발전입니다. 이 책은 아랍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써 넣은 글이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자료는 1587년에 압달 카디르 알 자지리가 손으로 쓴 커피의 역사, 용법, 그리고 커피에 관한 논쟁을 다룬 아랍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아랍어로 움다트 알 사프와 피 힐 알카우아라 발음되는 책이었죠. 뜻은 엘리트가 사용하는 커피 비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갈랑의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유럽 지성사회에서 커피의 역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지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책이 많지 않던 시절이죠. 그런데 갈랑은 번역을 하면서 두 가지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했습니다. 첫째, 커피가 예멘에서 전해졌지만 그 이전 먼 옛날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슬람 국가인 예멘보다는 기독교가 번성하였던 에티오피아를 커피의 기원에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커피를 발견한 수도사가 기독교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리의 필사본 원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물론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알자지리의 필사본에는 이슬람의 한 교파인 수피교의 수도사 알다빈이라는 실존 인물이 커피를 발견한 것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도들이 즐기기 시작한 음료인 커피의 기독교 기원서를 퍼뜨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 갈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랑은 이를 위해 자신보다 28년 앞서 즉 1671년에 커피의 기원 전설을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한 나이로니를 비판하였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나이로니가 커피 전설에 커피 발견에 기독교도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나이로니가 커피의 기독교 기원서를 숨기기 위해 낙타목동 혹은 염소목동 전설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커피의 기독교 기원서를 주장하기 위해 갈랑은 알자지리의 원문을 왜곡하는 동시에 나이로니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알자지리, 나이로니, 갈랑 등이 쓴 이런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세계에 저 이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미국 터프트 대학의 역사학자인 메카베입니다. 그는 갈랑의 학문적 태도가 부도덕하고 부정직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메카베도 언급하였듯이 갈랑의 커피 이야기는 17세기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동양의 문화나 학문적 업적을 깎아내리고자 했던 의식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대 초기 모든 문명의 발달을 기독교에 연계시키려는, 서양에 연결시키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앙투안 갈랑입니다.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태도, 즉 오리엔탈리즘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갈랑입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프랑스 학계에서는 갈랑의 주장이 잠시 권위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커피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많은 글들이 출판되면서 갈랑의 기독교 관련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커피 음료의 기원이 예멘이라는 것과 커피 음료의 첫 발견과 유행에 이슬람의 한 분파인 수피 교도들이 연관되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15세기 중엽이라는 것, 세 가지는 거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갈랑, 유럽인으로서 낯선 언어였던 아라비아어를 공부한 모험심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종교적 열정은 그의 명예에 오점을 남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